네, 반갑습니다. QR 최신 기출문제 수학2 3단원 적분 75쪽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17번 원시함수와 부정적분 관련 17번입니다. fx의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f1이 4가 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23학년도 수능 17번 수학2 원시함수와 부정적분입니다. 일단 부정적분을 구하고 상수 c를 곧바로 처리해서 F2를 처리하면 계산에 의거하여 15가 나오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8번 기울인 이차함수와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아이디를 사용해가지고 0하고 5에서 통과하는 이차함수하고 y는 x를 착골로 뺄셈함수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행선을 기준으로 라인별로 확실점을 일단 결정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그 각 라인별로 높이를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역시 우리 예상대로 0과 6을 통과하는 이차함수 형태고 대수식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넓이를 정확히 이등분하는 지점을 살펴볼 건데 이것은 그 뺄셈함수의 넓이의 이등분선이 결국은 대칭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것은 쌍일적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이러한 영역의 넓이가 똑같고 또한 대칭축 기준으로 이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는 높이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답이 바로 K가 3으로 답 1번 지키겠습니다. 자, 76쪽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K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뺄셈 함수를 처리를 해볼 텐데요. 결국 이걸 파란색 함수로 2차 함수를 넣었을 때 라인별로 빼면 이 길이만큼이 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길이만큼이 더 올라가면서 요때가 점점 다시 이제 역접이 돼서 생기겠죠. 그래서 0점을 지나는 지점이 요 지점이고 맞죠? 차꼴이. 그래서 뺄셈 함수의 요 3차 함수의 형태로서 대수식으로 정리하면 이 두 개가 넓이가 같은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넓이 상세의 의미로서 이 같은 라인에서의 이 k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dx인데 이 뺄셈 함수에 대한 차골에 대한 값이 넓이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k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취해가지고요 계산해주면 k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좀 애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10번이었습니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20번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추천드리는 문제고요. 그 평가원 시험에서 다항함수다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연속만 주었다면 거의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연속 두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합의 꼴이 지금 고스란히 들고 있기 때문에 fx랑 gx를 각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두면. 그래서 그 이제 가족권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x제곱 플러스 1 fx로 보고 그다음에 gx를 3x-1로 봤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겹쳐서 두 점에서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함수식이 같다라고 두고 x 값을 처리해 보니까 근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1과 2에서 이제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같거나 크다 검은색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넌센스랄까요? 좀 재밌는 그림 놀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면 그림을 우리가 어릴 때 퍼즐 하듯이 가족권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봐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은 색깔 함수를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리고 gx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확실하게 검은색이 파란색보다 같거나 크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연결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 기존의 형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0부터 2까지의 적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좀 일부 떼오면 이런 그 검은색 2차 함수와 그다음 직선이 있었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면 파란 색깔이 여기 형태였고
그래서 그 1일 때 이 y 값이 이제 2가 나오고 2일 때 이 y 값이 5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테그랄을 취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평행이동한 것뿐이니까 3분의 1이 일단 넓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잘랐을 때 삼각형 넓이니까 물론 사대꼴 넓이로 해도 됩니다만은 삼각형 넓이 공식 쓰고 나머지 정사각형이 총 3개가 일자리가 3개 있으니까 3을 더해주면서 계산해 그거에서 3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학년도 수능 나형 28번인데요. 미적분화 기본 정리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독특하게 다항함수 정의가 들어갔고, 그리고 작년 수능 23학년도 수능 22번이 매우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기출 분석이 잘 됐다면, 사실은 작년 수능 22번도 풀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지금 20학년도에서 그런 기조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속이니까 다항함수고 안연속 바깥미가 미적분 기본 정리죠. 그래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 t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일단 fx 나올 거고 이제 오른쪽을 곱의 미분법 처리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2분의 1을 넘겨서 2분의 1 fx 넘겨서 2분의 1 fx의 전개를 쭉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f1 있죠.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넘겨주고 묶어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 식어까지는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은. 근데 이게 이제 그 1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랑 x하고 1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우리 71쪽에 작년 수능 22번 이 문제 기억하십니까? 1부터 x까지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그러한 시점을 오른쪽에서 초이스하는 함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취사와 선택 함수죠. 그래서 그 지금 이 문제도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분석이 참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죠? 1부터 x까지 평균 변화라고 x의 순간 변화율이 같은 상황이 언제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 정의와 접기가 항상 같은지 이제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우리가 실험을 좀 해보면 3차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기울기 정의 빨간색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분명히 달라요. 어떤 x에 대해서. 그리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역시나 기울기 정의 접기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 비일치를 합니다. 2차 함수 생각해보면 이미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기울기 정의랑 접기가 기울기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비일치하게 되고 그런데 1차가 된다면 기울기 정의 빨간색 그리고 접기 항상 똑같게 됩니다.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1차 함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푸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별의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항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의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연속함수다 이렇게 주어지면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봐야 되고 다항함수처럼 이렇게 수능에서도 조건을 주면 이건 이제 명백히 다항함수니까 다항식 정의 써서 다항함수에 정의를 써가지고 이걸 두고 우리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 풀어보면 죄송합니다. 자, fx를 a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1차 함수로 두고 그다음에 xfx 그래서 나 조건에 맞도록 그 우리가 적분 구간을 우함수, 기함수로 처리해가지고 나 조건에 맞도록 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왼쪽이 2a 플러스 2가 되고 오른쪽이 이제 3분의 10a가 되어서 a가 2분의 3이 나옵니다. 따라서 fx가 ax 플러스 1이라 두었으니까 f4는 7이 되면서 답이 7로 이제 마킹이 되는 그러한 28번. 뭐 옛날에 28번 같으면 뭐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긴 한데요. 아이디어만 알면은 툭툭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죠. 28번하고 20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수능 문제들 지금 다 보시면 전부 다 기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개념인데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문제고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석을 해보면 일단 f가 주어져 있고 3차 함수로, 그 다음 gx가 fx에다가 x-1을 곱하고 그 다음 f 프라임 x를 더하는 것입니다. 곱해서. 그래서 그 각각의 미가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 사용하게 되면 h 프라임 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처리해서 gx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 h 프라임이 gx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니은을 이제 기억을 사용해서 좀 사용을 해볼 텐데요. f-1이 일단 극값이니까 극값 0을 갖는 데 있으니까 일단 함수 값으로 그 0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a가 b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극값이기 때문에 f'-1이 또 접기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1을 집어넣어 가지고 a를 처리하게 되면 관계식이 결국 a하고 b가 같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a가 -1이니까 b도 -1이고, 자 해서 그 0부터 1까지 gx를 이제 구해 볼 텐데, gx는 우리 애초에 있었던 기억에 의하면 결국 h'(x란 말입니다. 앞에 걸 항상 쓰도록 하면, 그럼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의 여기죠. 원래 정적분 기본 정리인데 이게 이제 h'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 얘를 이제 hx로 비적분함수 찾아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h1이 제로고, 그다음 마이너스 f 제로죠. h 제로는 실제로 hx 기억에다가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x에다가. 그래서 그 얘가 이제 f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f 제로는 아까 -1이라고 했죠. 실제로 x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true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f0이 0이라고 했는데 gx 이꼴 0이 열린 구간 0이라서 정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그래서 f0이 0이라 했으니까 0이 이제 b가 되는 것인데요. f 자리 집어넣으면. 근데 g가 0이라서 연속이니까 일단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느냐, 이 문제는 통상 우리가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사이값 정리를 쓴다, 그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그 g0의 값과 g1의 값의 부호를 측정할 건데, 그럼 g0은 f0 빼기 f'0이고 실제 0 넣으시면 그래서 마이너스 f'0이고, 이 상황에서 그 기존의 니은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g1은 오른쪽에 값을 집어넣게 되면 2 플러스 a인데, 이 곱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항상 그 부호 판정이 그 음수냐 양수냐 이걸 판정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비슷한 형태가 뭐가 있었냐 생각해 보면 평값 정리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로는 사용이 안 되고 이제 롤의 정리, 평값 정리 이런 걸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주어진 h가 0, 1 폐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h0이 마이너스 f0인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진짜 넣어보시면, 그 다음에 그 f0이 0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h1이랑 똑같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 가정인 끝값이 같게 되었기 때문에 그 롤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h'c가 0을 만족하는 c가 0일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 결론을 사용해 가지고 h'c가 gc가 된다는 것이니까 결국 c는 gx의 근이다라고 함으로써 true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기억 니은디귿 3개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학년도 9평 2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수능 20번 속도 가속도 이제부터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인데, 속도가 0, 2에서 vt가 주어져 있고 2보다 같거나 큰 것부터 at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쪼개져 있는데 0부터 3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얘를 우리 짝퉁 홀통인 인수분해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0, 2, 3에서 통과 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 관심이 0, 2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회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0, 2에서 이제 음수 부분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 AT랑 VT는 항상 같은 라인으로 그릴 수 있으니 일단 AT 그래프를 밑에다가 이렇게 6T 플러스 4를 이 오른쪽에다가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을 취하게 되면 VT가 나오게 될 거고 적분상수 C가 있을 건데, 얘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겠죠. 당연히 적분이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이동거리 일단 입장에서 보면 그 공식이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로 되어 있는데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VT 그래프에서의 순수 면적이 총 움직인 거리, 이동거리다. 그래서 구간 0, 2부터 2, 3까지 나눠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호가 반대가 돼 있단 말이죠. 0부터 2까지 실제로 이제 움직임 거리는 그 넓이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실제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부호를 바꿔가지고 순수한 이동거리 적분을 처리하게 되면 일단 계산에 의해서 8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3까지인데요. 잠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C죠. 그래서 그 T 이꼴 2에서 반드시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V2랑 왼쪽 V2가 이제 왼쪽 값에서 가 조건에 의해서 2를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에서 VT 그래프도 2 플러스로 갈 때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20 플러스 C인데요. 얘가 오른쪽에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가 이제 그 마이너스 20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게 16일 때, 그러니까 2에서 AT가 16이잖아요. 따라서 그 사실 T에서 2에서 미분 가능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가가 아니면 출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V 프라임 2 플러스가 6이고 일단 그다음에 V 프라임 2 마이너스가 16이기 때문에 이게 고교생의 미가 판정법에 의해 가지고 맞습니까? 그 T 이꼴 2에서 미분 가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실제로 그림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연결돼 있으면서 부드럽기까지 합니다. 미적분 기호 정리 때문이고 그래서 그 어쨌든 C는 이제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것이고 적분을 이제 계산에 의거해서 처리해주면 9가 되니까 넓이가 9가 되고 해서 순수한 총 이동 거리는 이 두 개의 면적에 합의되어서 17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예시 14번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프 기형입니다. 수직선 위를 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가속도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가속도를 묻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일단 가상축 써가지고 AT를 한번 그려보면요. 가상구축에 0사에서 통과 AT가 있고 그 다음에 축 생각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공식으로 이차함수의 대칭축 2를 잡고 그 다음에 근이 AT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T를 찾아주면 1과 3에서 통과 되니까 T 1과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T, VT 라인별로 이제 그려주시면 2일 때의 AT 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증가가 되는 게 VT 그래프죠.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위에다가 VT를 우리가 개념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3차 함수 형태로 비율 관계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초기 속도가 T0에서 K라 했기 때문에 K라고 설정하고요. 그 다음 2가 이제 변곡이 될 거고 증가감소가 비율이 똑같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억이 처리가 될 텐데요. 3부터 무한대까지는 당연히 지금 보다시피 VT 그래프 속도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다 풀 수가 있습니다. true가 됩니다. 자, 니은 K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를 보고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높이 공식 기억하시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그 이 녀석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3과 1의 거리죠. 그래서 3-1의 세제곱이 2분의 1 처리하게 되면 4가 되니까 실제로 높이가 4가 그 3차함수의 높이입니다. 근데 그럼 K가 지금 마이너스 4를 했기 때문에 결국 X축이 어디 있어요? 딱 극대에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T축, X축, T축이죠. 그러니까 T축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운동 방향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속도가 음에서 양 혹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0부터 지금 무한대까지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 해서 플러스니까 그 왼쪽으로 갔다가 쭉 가다가 4초부터 오른쪽으로 바뀌는 운동 방향이 그 4초에서 오로지 한 번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뭐 니은은 이제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t가 0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과 p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0이다. 문제가 좋죠. 변위라고도 하고 변위랑 총 이동거리. 그래서 지금 AT로부터 ST까지 쭉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위치 변화량 변위라고 하고 움직인 거리는 총거리. 그래서 이건 이제 절대값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VT와 0부터 5까지 절대값 VT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t축의 범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t를 이제 올려 볼 텐데요. 5가 저기 위에 있을 것이고 t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 이 부호 자체가 vt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나 vt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됩니다. 양수라서. 그래서 이제 t를 좀 올려보면 오케이 되고 요 상황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또 역시나 이제 t축에 의해서 양수가 되니까 계속 vt 그래프는 0부터 5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니까 그 움직이는 총거리랑 변 위는 다르겠죠. 변위는 최종적인 위치고 함수값이고 총거리는 그 순수한 넓이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이 바로 이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맞죠? t축 자체가 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초기점이 이제 0이 되는 비율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true가 이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기역 디귿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죠? 비슷비슷합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14번 위치 속도 그리고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재작년 수능 14번이고 이것은 사실 디귿은 조금 해석에 따라서 일상어와 그 문법책에 조금 모호함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로 일단 이 문제를 t가 0보다 작을 때로 살펴보면 그리고 t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t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래프 개형 자체가 마이너스 a분의 b로부터 이렇게 짝퉁 활동 통과 그다음 이 상태에서는 통과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통과 이렇게 그래서 물론 그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고 0이고 이럴 때도 있어서 짝퉁 활동으로 할 때지만 일단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도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뭐 따지려면 따져주시면 좋고 그래서 기억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VT는 그 뭐 위치 속도 가속도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XT 혹은 ST의 미분값이죠. 그래서 그 얘를 그 정적분 기본 정리 역을 사용해 주면 x1 마이너스 x0가 되는 것이니까 이 녀석 처리하게 되면 0 마이너스 0이 되어서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단은 뭐 true가 됩니다. 기억은 클리어하게.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지금 총 이동 거리가 2를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넓이가 되는 것인데 VT가 근데 지금은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그 22학 수능은 XT가 주어져 있으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케이스 1, 3를 일단 살펴보시면 그 실제로 이제 총 이동 거리가 2를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0부터 1초까지 살펴보면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쫙 내려가서 총 이동 거리를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게 뭐 2분의 1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간이 있어가지고 빨간색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혹은 내려갔다가 그 시간 이후로부터 1초까지 쭉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위치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총 이동거리 2가 된다는 소리니까 거리합 2가 된다는 의미는 이 각각의 조각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조각 길이가 1이 된다는 소리고 케이스 3에서도 마찬가지죠. 0부터 1까지 관심이 있는데 요 시간까지 파란색 방향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1초가 돼서 돌아오니까 거리합이 2를 또 만족을 해야 되고 조각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FT가 케이스 1, 3에서는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케이스 2에서는 살펴보시면 올라가고 마이너스 a분의 b 초에 이제 돌아왔다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1 사이의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이 길이만큼 갔다가 1초에 다시 도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어쨌든 총 이동 거리, 즉 거리 합이 이제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각 길이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원점으로부터 거리잖아요. 절대값 FT가. 그래서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조각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1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명제의 부정 이런 거 이제 요새 되게 유행을 하죠. 21번에 올해 나왔고 6월에. 그래서 그 어떤 t가 t1이 존재해서 such that xt1이 1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 xt1이 1보다 같거나 작다 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인 것이죠. 부정명제를 모든 t에 대해서 케이스 1, 2, 3에 관계없이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 xt가 1보다 같거나 작다를 보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부정명제가 true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이제 fal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좀 뭐하다. 일단 그냥 일상으로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이제 기준을 보면 우리가 케이스 2일 때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케이스 2일 때 xt2가 제로인 t2가 열린 구간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t2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고, 그때 xt2가 제로를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true가 됩니다. 그쵸? 그 지금 0하고 1초 사이에 있는 모든 t에서 절대값 xt가 지금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상황이 케이스 2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 케이스 2는 그 t2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어가지고 그때의 그 위치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말하면 이 시점이 되겠죠. 이 시점. 그래서 이게 true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인데, 요 명제를 조금 그 한정기호 문법과 일상의 모성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호학적으로 따졌을 때 모든 t에 대해서 어떤 t2가 존재해서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보지 않고 어떤 t2가 있어서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다. 이것도 사실은 일상으로 표현하면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정 명제를 딱 취해보면 낫을 취해보면 for all t2에 대해서 어떤 t가 있어서 p이면 q의 부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은 케이스 1에서 t 자체를 이제 제로로 선택을 하게 되면 true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귿은 false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즉 케이스 1에서 0하고 1 사이에 t를 이제 0으로 두었을 때 절대값 x0가 0으로서 1보다 작지만 xt2가 0을 만족하는 그러한 t2가 열린 구간 0이 돼서 0으로서 존재를 하죠. 아니죠. 그런 그 t2가 뭐 전체가 다 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t2가 열린 구간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이제 그 미적분 기본 정리, 위치 속도 가속 다 풀었고, 일단은 이거는 적분의 선형성 사용해서 4를 빼주고 그다음에 쪼개줍니다. 이 녀석 형태는 이런 형태도 미적분 기본 정리할 때 t 변수가 있고 x 변수가 있으면 x 변수는 상수로 보셔야 돼요. 상수로. 그래서 이거 분배를 처리해가지고 적분의 선형성 사용해서 쪼개줍니다. 이렇게 x를 상수로 보고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연속, 안연속 바깥미가 그리고 안연속 바깥미가를 사용해가지고 물론 안적과 바깥연속도 됩니다. 알다시피 일정이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처리하고 뒤에 거는 곱셈함수지만 t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 fx로 t 나오니까 많이 나온 형태예요. 이거 날라가고 그래서 얘가 이제 안이 적가니까 바깥이 연속이 되고 도함수가 연속까지 되기 때문에 그죠? C1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C1급은 로피탈 정리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1이고 분자를 미분하면 그대로 미적분 기부 정리해서 x자리에 2를 집어넣는 것이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값이 3이라 했으니까 일단 요 정보 찾아낼 수가 있고 이 녀석이 우변 일단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해야 될 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 역시 극한으로 보냈을 때 0으로 가니까 연속이고 그래서 이제 x자리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냥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의 선형성으로 처리를 해주고 얘가 지금 위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리해주면 6-1부터 2까지 tft가 0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넘겨서 처리하게 되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그럼 xfx나 tft나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정리하면 4 곱하기 6 더하기 3이 되어서 27로 답이 5번 마킹되는 4월 13번 미적분 기본 정리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9월 평가와 나형 28번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0부터 x까지 ftdt가 닫힌 구간 0, 1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실수의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그 짝팅 월동 사용해가지고 이 녀석을 정리해주면 그 가상 A축에서 마이너스 4랑 0에서 통과 위로 블록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그 X축 위치가 뭐 적절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0, 1 배구간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우리가 넓이 생성함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생성함수라는 것은 0부터 그 나무 막대기를 잡고 쭉 넓이를 생성하면서 나가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양수가 되겠죠, 당연히. 게다가 이제 이 지점 지나면서부터는 그 이 부분이 넓이가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 생성함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가 다시 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그 A를 좀 더 이제, X축을 좀 더 높여주셔야 됩니다. A를 좀 더 높여줘야겠다, 그죠? X축은 지금 고정시켜놨으니까. 그래서 A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짝팅홀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짝팅홀통으로 이차함수를 그려준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0, 1이 모두 다 부호가 이제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 한번 넓이 생성을 해보세요. 눈으로 쭉 가보면 무조건 증가를 하죠. 이상까지 됩니다. 이 진한 것까지가 A 이상부터 GX는 0, 1에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1이 이제 최종적으로 F1이 0인 시점인 A가 최소가 되는 것이죠. 가상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A가 이제 5가 되는 게 최소다. 즉 G의 증가 범위는 A가 5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적분 기본 정리로 그냥 순수하게 대수적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합니다. FT가 연속이기 때문에 안연속 바꿔미가 처리해서 얘를 t자리 x 집어넣으면 fx가 0보다 같거나 큰 0, 1, on 0, 1에서 0, 1 배관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거고 fx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구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고1에서 배웠죠.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대칭축 좌표가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0부터 1까지의 최소값은 1에 의해 기인되기 때문에 결국 1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도록 그렇게 만족하게 되면 똑같이 또 5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새벽이라 가지고 버벅거렸습니다. 뭐 양해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